발생한 안타까운 소식부터 살펴봅니다. 지난 주말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사찰에 들르신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70대 남성이 몰던 승용차가 돌진해서 아찔한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이 사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정열 차장,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CCTV가 공개가 됐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사찰 근처에서 발생한 아주 안타까운 교통사고였는데요. 사고 당시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경남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통도사로 통하는 매표소 인근 도로입니다. 절쪽으로 향하던 승용차 한 대가 갑자기 속도를 높이더니 도로 오른편에 있던 사람들 쪽으로 돌진하는데요. 어제 낮 12시 40분쯤 일어난 사고인데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이 통도사를 찾은 방문객들을 덮치는 바람에 인명피해가 컸습니다. 4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는데요. 완전히 찌그러진 가해 승용차 앞부분을 보면 사고 당시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고요.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돌로 만든 다리 난간이 산산조각 나서 다리 아래 하천으로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 75살 김모 씨가 운전을 했는데요. 경찰은 김 씨가 운전 미숙으로 가속 페달을 세게 밟는 바람에 사고가 났다고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일단 사람들은 차가 본인에게 돌진한지를 전혀 몰랐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 차가 돌진하는 것도 몰랐던 거죠. 네. 사실은 지금 저 도로 쪽으로 그렇게 이제 돌진을 한 건데 거기에 떡을 사기 위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차가 오른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쪽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쪽으로 이 차가 돌진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피하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됐습니다. 아하. 네, 사고 당시 이제 목격자 진술을 채널A 취재진이 확보를 했는데요. 목격자가 전하는 당시의 상황 들어보시죠. 10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쾅 소리 나더라고요. 떡 주위에 파는 사람들이 몰려 있었는데 그거를 막 때려 박았습니다. 자, 운전자가요, 75살 남성이었습니다. 대체 왜 차를 타고 사람들을 향해서 돌진했는지가 궁금한데 경찰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가스페달 밟으신 거는 맞으신 것 같고 생각보다 차량이 빨리 움직이셨다 이렇게. 위원님, 예. 일단 본인 스스로도 가속 페달을 밟은 것 같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본인은 뭐 이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려고 했는데 그 힘이 조절이 안 돼서 세게 밟는 바람에 사고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경찰은 또 다른 방향에서도 보는 것 같습니다. 혹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게 네. 이 가속 페달을 밟은 게 아닌가 이 착각했을 가능성도 좀 보는 것 같고요. 여하간 뭐 이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다고 하는데 당시 뭐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일단 운전자 역시 굉장히 많이 놀랐기 때문에 병원 진료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내일 경찰 소환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숨진 여성이 50대 여성이죠, 프로파일러님. 엄마와 함께 있었다면서요? 예, 친정 어머니죠. 돌아가신 분은 이제 30년 동안 수간호사 일을, 그러니까 아픈 환자들을 돌봤던 분인데 자신의 딸의 뭐 입시와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러 가셨는데 아하. 친정 어머니 모시고 가셨죠. 그러니까 본인이 상당히 많이 돌아가셨고 그 친정 어머니도 크게 다치셨다고 합니다. 뭐 숨진 여성의 어머니도 사고를 당해서 굉장한 위독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녀가 함께 사고를 당한지를 몰랐다면서요? 네, 일단 아마 현장에서 사고가 나니까 119가 이 두 분을 먼저 태웠던 것 같아요. 가장 심각하게 다쳤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어머니 되시는 분도 굉장히 지금 수술 받았지만 위중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같은 병원으로 갔는데 사망한 분이 한 분 나오니까 사망한 분의 그 인적사항을 찾기 위해서 휴대폰을 아마 눌러본 모양입니다. 눌렀더니 그게 바로 수술 중인 어머니한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이 모녀지간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던 거고요. 나중에 이제 그 남편 사망하신 분 남편 왔는데 지금 고3 딸이 있다고 그래요. 아이고. 그래서 참 너무 좀 안타깝습니다. 예. 남은 가족 역시
당분간 정상적인 삶이 어려울 겁니다. 주변 분들의 위로와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번 사고 역시 고령 운전자에 의한 사고였습니다. 요즘 이런 소식이 꽤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고령화와 함께 이제 노인 운전자들이 참 많아지면서 이분들이 내는 교통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2013년에는 17,590건이었는데 2017년에는 26,713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4년 만에 9,000건 넘게 늘었어요. 그리고 운전자를 75살에서 79살 사이로 좁히면 이 5년 사이에 이분들이 낸 교통사고 14.3%나 늘었고 사망자까지 4.4% 늘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고령 운전자들 같은 경우는 사물 인식이라든지 반응 속도가 좀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교통규칙이나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끼어들거나 역주행을 하다가 사고를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때 가속 페달을 밟는다든지 해서 통제력을 잃으면서 이제 사람들을 덮치는 그런 대형 사고가 나고 있는데요. 이 운전면허는 뭐 본인이 반납하지 않는 이상 뭐 나라가 나서서 뭐 회수하거나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참 고령 운전자들 사고를 막을 뾰족할 방법이 없다. 이런 한탄이 나옵니다. 물론 고령 운전자들이 모두 사고를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요. 개인의 부주의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애꿎은 고령 운전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로 취급돼서는 안 되겠지만 사고 발생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대안은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요구와 대안 마련에 앞서서 스스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허전하죠. 차를 못하니까 어디 갈래도 불편할 때가 많죠. 적극적으로 말리는 바람에 그만뒀어요. 여기가 아마도 땡겨요. 사고 없을 때, 이렇게 내놓고, 다른 젊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반사작용이 이런 게 좀 늦어가지고, 이 남한테 피해주고, 사고를 나고, 건강 자신 없으면 그냥 반납하는 게 좋지 않겠냐. 사실 모든 이제 고령 운전자에게 면허를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이들의 생계권도 달리고 이동권도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프로파일러님, 어떻게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인지가 떨어지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인지 떨어지는 반면에 자동차가 사실은 자동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밟아도 확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시골 이제 농촌 같은 경우는 버스나 이런 게 잘 안 돼 있기 지하철도 없는 때문에 경우도 많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반납했을 경우 다른 어떤 대체 수단이 없고 그러면은 사실 그걸 반납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그런 부분이 가장 걸리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좀 철저하게 운전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절차가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민의 안전과 어르신의 이동권이 걸린 이 노인 안전 운전 문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합의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